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들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 그리고 이걸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뭐 뉴스 기사도 있고 칼럼, 방송 토론 발췌 내용들이에요. 네. 핵심 질문은 역시 이거겠죠. 아니, 8번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왜 영장을 기각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고요. 맞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법원의 논리가 뭐였는지, 또 그 뒤에 숨은 논란은 없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질문까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면요. 일단 법원의 기각 사유 자체는 명확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어떤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아, 의사표명. 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미래에 하겠다는 약속 하나가 과거에 8번이나 안 했다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의 무게가 실제 행동 8번을 그냥 덮을 정도로 본 걸까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또 다르잖아요. 경찰 소환 불응이랑 특검 소환은 별개다. 그리고 아직 특검 출석 통보도 받기 전이었는데 영장 청구한 건 절차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특검 쪽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자료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라 이런 식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나오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뉘앙스고요. 결국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방식이 좀 졸렬하다 이렇게 비판은 하면서도 일단 28일 오전 10시에는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는 됐죠. 특검도 시간은 받아줬고요. 네, 시간 조율은 됐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출석은 하더라도 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또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특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례. 이 경우는 명백하게 시간 끌기 전략, 그러니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까지 냈는데 법원이 오히려 취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와, 그건 정말. 대응이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이러니까 자료들에서 계속 법불하기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요. 이게 그냥 법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좀 날선 비판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말을 좀 자주 바꾸거나 소위 법꾸라지라고 불릴 정도로 법 기술을 잘 활용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런 걸 법원이 너무 고려 안 한 거 아니냐. 아, 너무 전직 대통령 주장만 그대로 받아준 거 아니냐는 지적이군요. 네, 그런 비판이죠. 이런 결정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이게 결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했던 그 직위원 부장판사 결정이랑 이번 영장 기각이 막 연결되면서 특히 국민 여론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70%요? 와.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야권에서도 당연히 비판이 거세죠. 아니, 8번이나 소환 불응했으면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체포 사유인데 법원이 이걸 그냥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건 사실상 특혜고 법 앞에 평등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또 다른 쪽 자료를 보면요.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예를 들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말 심각한 의혹이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네, 그런 사례도 있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법원 판단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의문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개별 영장 심사를 넘어서서 이제 이 자료들은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의 어떤 방향성, 독립성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 사법부 전체로요? 네, 특히 대법원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지적이 좀 눈에 띄는데요. 과거에 그 내란 사태 때 좀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속도를 이례적으로 막 빨리 진행하는데 여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 문제까지도 언급이 되네요. 대법관 제청권 같은 그 막강한 권한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뭐랄까 대통령의 의중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유신시대의 잔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 특검에다 대고 설명하겠다면서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기각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또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과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권력이라는 무게 앞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좀 일관성 없어 보이는 모습들, 이런 논란들이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법의 원칙이 바로 서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지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곱씹으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